40년 가까이 부산의 형상미술을 이끌어온 김춘자 화가. 독특한 형상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꾸준히 표현해 왔습니다. 30년 전에 그린 작가의 초기 작품. 앞에 있는 이런 큰 형상은 여기 있는 형상들의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그 대표되는 어떤 생명성을 강조한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120호 크기의 대형 작품. 기괴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림 속 생물은 화가가 발견한 원초적 생명 형상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그 형상들은 원초적 생명성을 나타내는 이런 형상인데, 좀 우리 그 인간에 있어서는 정자나 난자 또는 또 식물에 있어서는 뿌리라든지 생명성이 아주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인간의 원초적 모습에서 출발한 독특한 생명 형상.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치는 화가 김춘자의 작업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경남 거제에 자리한 한 식물원. 약 1300평의 거대한 유리온실에서 화가 김춘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는 300여 종의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식물을 찬찬히 살피고 느끼는 일. 김춘자 화가는 작품의 소재를 자연 속에서 얻습니다. 식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는 식물들 또 이런데 열대 식물이 자라는 곳 이런 데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재밌는 장소예요. 화가는 작은 잎사귀 한 장에서도 생명력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잎들은 굉장히 넓고 인맥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선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어떤 길처럼 제가 생명의 포인트를 잡는 어떤 요소입니다. 오랜 관찰 뒤 이어지는 스케치. 식물의 잎을 그리나 싶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식물의 뿌리 같은 것들인데, 뿌리가 이 식물 잎과 같이 만나가지고 이 전체가 가만히 있는 식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물처럼 느끼게 이렇게 됩니다. 뿌리처럼 달린 연체동물의 발. 식물의 새순과 합쳐진 연체동물의 몸통. 사람의 입을 가진 새싹까지. 동식물의 경계를 무너뜨린 초현실적인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김춘자 화가의 형상 작업은 생물의 원초적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기괴하고 독특한 생명성이 느껴집니다. 진짜 이거 제가 생명체들을 그릴 때 이 꼬부라지어 있죠. 처음 피어오를 때 이렇게 꼬부라진 모습에서 점점 펴져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생명성을 갖기 시작할 때 꼬부라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생명체의 어떤 원형,
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생명체의 원형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형상 작업. 식물의 구부러진 형태에서 발견한 태아의 모습처럼 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화가의 눈은 생명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동식물 최초의 형태를 닮은 형상들은 생명을 대하는 김춘자 화가의 색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김춘자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구축해온 형상 작업. 자연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화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꽃잎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생명체의 뿔이나 다리 같기도 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눈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곤충 같기도 하고 어떤 생명체의 기본 형태에다가 사람의 입모양이 같이 합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형상 만들기는 인간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작품 속 얼굴엔 동물의 뿔과 귀가 달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동물적인 거와 식물적인 인간이 합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다르지 않다. 우리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이 하나이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지에 뿌리 내린 다리. 식물의 줄기처럼 돋아난 손과 발. 동식물만을 그려온 화가의 작업에서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인간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표현됐습니다. 오래도록 그리지 않았던 인간. 화가가 캔버스로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뭐 자연하고는 다르다. 인간은 자연이 아니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자연하고는 별개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알아왔어요. 생각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 풀도 붙이고 뭐 이렇게 꽃도 붙이고 어떤 생명체와 같이 합체시키기도 해서 자연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생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위 얽히고 설킨 형상에 색을 칠하며 분리해 나가는데요. 화가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대충 내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밑바탕을 칠하면서 형상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캔버스에 뿌려지듯 그려진 형상들이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경남 김해에 자리한 한 동물원. 7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 화가의 눈길을 끄는 동물이 있는데요. 아가가 지금 찌찌 먹고 있네. 응?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우리 인사하자. 초식 동물은 왠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가까이 느껴져요. 뭔가 상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고 해치지 않을 것 같고. 화가는 어린 시절 개와 닭, 염소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일찍이 동물의 눈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아이고, 맘마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이 눈이 절정이다. 눈동자가 보면 정말 맑고 깨끗해서 선하고 순수한 느낌, 그것이 많이 전해지네요. 선한 눈동자는 김춘자 화가의 작품 속 중요한 소재로 표현됐는데요. 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 속에 이렇게 눈을 이제 주로 이제 그려놨는데 어떤 인간의 순수성을 되살려주기 위한 이런 표현입니다. 눈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검은 눈동자. 김춘자 화가의 작품 속 인간들은 하나같이 선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화가는 현대 사회 속 상실된 인간성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요. 인간에게 짙고 커다란 동물의 눈을 그려넣으며 인간의 순수성이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화가에게 동물의 눈만큼이나 중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샀어. 나 자주 그리는데. 바로 동물의 뿔. 머리에 뿔이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자람, 성장, 그 의미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현대인의 삶. 뿔은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성장통을 의미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성장에 대한 좌절,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어떤 좌절, 현대인들의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뿔은 꽃이 되기도 하는데요. 좌절을 딛고 희망을 찾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자리한 마안산. 김춘자 화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매화가 이제는 한창 피어오르네요. 이 꽃봉우리에서 이렇게 꽃으로 활짝 피었어요. 매화는 대체로 우리에게 오는 처음 꽃이라고. 생동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은 화가에게 영감의 온천이자 치유의 장소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이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 밑에 많은 것을 응축하고 있다가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그 생명성의 어떤 강함, 강렬한 생명성을 느낄 수 있는 꽃이라 할 수 있어요. 봄을 맞이한 산의 생명력을 화폭에 쏟아내듯 그린
자라는 땅 시리즈. 원초적 생명 형상들은 강렬한 색상으로 오감을 자극하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생명의 비밀은 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 오르내리면서 유난히 이 풀을 유심히 봐요. 잘라버리고 해도 언젠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더라고요. 산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늘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게 여기도 있네. 저 돌담 사이에도 있네요. 돌담 사이 작은 풀잎은 화려한 꽃에 비해 그 가치가 낮은 것일까? 화가는 생명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잡초라고 해서 화려한 어떤 장미나 해바라기나 큰 그 꽃에 비해서 생명성의 가치가 다르다고는 절대 저는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이 겨울에도 살아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형상을 보게 되면 이 생명력의 가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근감 없이 그려진 형상들. 생명의 가치 평등을 외치는 화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곳이 숲에 대한 화가의 생각이 시작된 곳입니다. 산허리에 자리한 은사시나무 군락재. 은빛으로 물든 나무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은사시나무는 보이는 것처럼 저 위로 올라가면 밑에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동쪽에서 해가 뜰 때와 서쪽에서 해가 질 때쯤이면 이 청면의 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어떤 흰뼈와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은사시나무 숲은 겉모습 대신 내면의 귀 기울이라 말하는 듯합니다. 소박함의 아름다움, 또 절제임이 삶의 어떤 간소함 이런 거에 대한 나무가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숲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자신만의 풍경화로 그려낸 자라나는 숲 시리즈. 곧게 뻗은 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고자 하는 화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춘자 화가는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선의 터치, 기괴하게 느껴지는 얼굴. 무채색 위주로 채워진 화가의 캔버스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즘 사회 현상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아픈 시대인 것 같아. 특히 이 아이들을 어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폭력당하는, 학대당하는 이런 그 뉴스를 접할 때는 제가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희생당한 아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붕괴된 이 사회의 모습, 상처, 또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 두 상을 들고 있는 인물은 슬픔을 애도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인데요. 이 아이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아이들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다큐에서 몽골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웃고 이렇게 있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아이의 어떤 안고 있는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픔을 함께하며 그려온 작품들. 화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우리 사회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얼굴을 안고 있는 작품 유랑연작은 이 시대의 생명 경시를 향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의 변화와 함께 화가의 작품 속 형상의 의미도 달라졌는데요. 머리 위에 돋아난 동물의 뿔이 대표적입니다. 뿔은 공격을 할 때나 아니면 방어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성장통을 의미했던 뿔은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는 저항의 의미로 바뀌었는데요. 거친 붓질로 상처 입은 생명을 위로하는 김춘자 화가. 그녀의 작품은 순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상처의 시대가 아닌가. 아동들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막 가슴에 너무 크게 다가와서 지금은 거친 붓터치로서 이제 제가 이 현실을 어떤 항의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